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 사무소의 장만의 행여사입니다. 동일한 강의를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를 새로 좀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는 뭐 마이크 전용이 아니고 핸드폰에 사용하고 있는 어,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으로 제가 강의를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 음색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중간 한 5분 넘어가게 되면 심하게 잡음이 생겨서 더 이상 뭐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눌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좋은 이제 마이크를 구입하기로 했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온다고 합니다. 오면 조금 더 찌직거리는 소리 없이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 부분에서 저가 좀 약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계를 바꿔야죠. 자, 오늘의 강의는 F7 점수제 거주 비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점수제 거주 비자의 가점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점 부분이 있고 그 가점이 맥스가 이제 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점 부분에 따라서 실은 국내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졸업자들이 회사를 구하고 바로 F7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세계 우수 대학에 대한 가점 부분입니다. 가점 부분인데 이 가점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우수 대학의 가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근에 이런 정책들이 조금 변화 조짐이 있고 해석에 대해서 지금 어,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F7 비자의 가점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해외 세계 우수 대학 해외가 아니에요. 세계 우수 대학 안에 국내 대학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가장 타이트한 거는 타임스의 200대 대학이고 근데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QS 탑 500대 대학. 타임스 탑 200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QS 탑 500대 대학에는 들어가 있는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QS 탑 500 대학이 실제로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스 탑 200대의 국내 대학, 예를 들면 국내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 한 손가락 범위 내인 것 같고 QS 탑 500대 대학은 15개에서 16개 정도의 국내 대학이 QS 탑 500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QS 탑 500으로 합니다.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탑 200을 하든 그다음에 QS 탑 500을 하든 큰 문제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QS 탑 500 중에 400 위에서 500 위 사이에 있는 국내 대학이 문제가 돼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이 지침이 변경된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QS 탑 500대 대학 또는 타임스 200대 대학을 판별하는 기산점이 뭘까? 왜냐하면 국내든 아니면 해외 대학을 졸업했던 F7 비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80점이 필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졸업 시점에 맞춰서 200대 대학, 500대 대학을 구분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합격의 법학원 심화 과정은 제가 이번에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전에 했었는데 2년 전에는 F2하고 F5인데 이번엔 E7-1 어,
67개 영역 중에 66개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E74, 그다음에 F7, F2, 99, F2R까지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영주권은 총 10가지를 설명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실강이는 아마 듣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실강의하고 좀 확연하게 차이를 났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거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정말로 사례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F7. 이게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최근에 1년 전인가요? F7 비자 관련해서 국내 봉사활동 관련해서 정책본부에서 엉뚱하게 내놓은 거를 제가 요청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바꾸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F7에서 이 가점, 뭐 한국어를 했으면 사이트 어프로 5단계 있었으면 10점은 이거는 덤으로 가능하지만, 국내 또는 해외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우수 대학에 따라서 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국내 대학의 학사는 5점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대학의 석사는 7점이에요. 그리고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10점인데, 이 중에서 타임스 200대 대학 또는 QS 500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사에서 여기 10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에는 13점 차이, 박사는 20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D10 1 비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E7 1 비자도 국내 우수 대학인 경우, 그다음에 뭐 QS하고 그다음에 타임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대 대학, QS는 500대 대학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7-1또 D10-1 구직 비자, 또 점수제 거주 비자인 F7인 경우에도 이만큼의 혜택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QS 500의 탑 유니버시티 랭킹에 서울대학교 국립을 앞에 쓰겠습니다. 국립 서울대학교를 보면 2024년도는 조금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래도 42권이잖아요. 예, 500대 대학.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가 거의 30위권으로 진입한 거의 처음이었는데 조금 더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이건 서울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41, 2위 정도 하고 있다. QS 500은 굉장히 자랑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을 제외하고 이제 일부 대학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QS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이 제가 검색해 보니 15개에서 16개가 이제 500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가 2024년. 올해가 2024년인데 실제로 이게 2023년도 하반기 때 뭐 6, 7월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프린트해도 2024년도라 2023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2023년도 가을께쯤, 여름 가을께쯤에 2024년도가 발표된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일찍 발표되더라도 2024년도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 새롭게 2024년도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QS 500대 대학의 세종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자,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이제 D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H 대학교가 여기서 이제 탑 QS 500대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기부터는 500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지금까지는 했었냐면, QS 500에서 이제 이 가점을 받는 부분들이, 자, 지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을 봤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4년, 3년, 2년. 그래서 3년, 1년, 2년, 그다음에 3년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QS 500 대학에 이게 포함이 됐느냐 여부를 신청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24년도에 새롭게 편입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올해 신청하게 되면 이제 추가 점수, 석사가 원래 7점이었는데 20점으로 13점이 더 플러스가 받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해석을 정책본부에서 QS 500을 볼 때는 졸업하는 시점으로 본다. 졸업 시점.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그 전에 지금 거의 F7 비자가 만들어진 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10년 정도 됐었고 2020년도 12월 달에 바뀔 때도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서도 해석은 항상 신청일 기준, 출입국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서류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효한 기간을 이렇게 산정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신청일 기준으로서 3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시점이 예를 들자면 QS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2011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2011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냐? 뭐 서울대학교는 뭐 크게 없는 문제 안 되지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뭐 연세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500위 이내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언제 졸업하든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좀 400위에서 500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국내 우수 대학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책이라든가 뭐 학술 논문지 인용 횟수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QS는 영국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D나 H 대학교가 수도권에 이제 2021년까지 500위 이내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작년까지는. 왜? 작년까지는 이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이내잖아요. 크게 문제 안 됐다가 2024년 되면 2021년이 빠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번도 500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들어왔다는 얘기는 2023년, 2022년부터 꾸준히 이전부터 계속 학술이나 논문 쪽에 상위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에 발표했지만 이게 세종대가 들어간 케이스는 자 2022년도, 2023년도에 졸업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500위 대학교에서 이제 400위, 500위 이제 이상으로 높아져서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이런 세종대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자 이때 졸업한 시점으로 기준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청 기준 3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본부에서는 지금 졸업 시점을 본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없어서 졸업 시점을 본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없어요. 15개에서 16개인데 이게 15개까지 내려갑니다. 500대 대학에서 15개까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나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종도 출장소에 F7 비자 신청할 때도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게 지금 지침상으로 계속 3년 신청일 기준에서 3년으로 잡고 있다가 갑자기 정책본부에서 졸업 시점으로 맞춰라. 왜? 그 D나 H 대학을 또 우수 대학으로 편입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2년도, 2023년도에 졸업한 D나 H 대학 유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다음에 2024년도에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유리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된다. 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근데 해외 대학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상관이 없는데 국내 대학교에서 15위, 16위 전 세계 대학교 QS 500에서 15위, 16, 15개에서 16개 국내 대학이 우수 대학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 이 부분들은 좀 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국내 대학의 많은 유학생들이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 나왔을 때도 충분한 혜택을 받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관적으로 하나만 그렇다, 이것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는 신청 기준으로 해서 3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주고 또는 졸업 시점으로 또 이거 졸업 시점으로 이게 그러면 3년 뭐 이하로 볼 거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을 볼 거냐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볼 건데 졸업 시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2018년부터 탑 500이 이상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졸업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고 학술적인 부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2018년도에 QS 500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졸업한 모교에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졸업 시점 그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예? 이때 졸업한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2000, D나 H 같은 경우 2022년, 2023년, 2024년에 졸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2025년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졸업을 내가 2024년도에 했으면 이건 뭐 안 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도 반영을 하면서 과거도 뭐요? 반영을 하는 정책들 그리고 국내에 15개에서 16개밖에 되지 않는 세계 탑 QS 500 대학교를 최대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어, 이 대학에 들어올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과거 시점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이 이 부분들을 이제 어,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이제 세종도 출장소 주무관님에게 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 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 2011년에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2012년 11년에 졸업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2012년부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QS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최대한 국내의 QS 500이 거의 15 또는 16개 대학교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살려서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나 확 잘라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F7 비자 관련해서 따끔한 장르 경륜 사이에 일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QS 500 대학이 15군데 또는 16군데밖에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 대학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 또는 졸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3년 이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줘서 그 대학교 QS 500에 들어가 있는 대학교 학생들 또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넓은 영역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에 16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탑 500 대학교가. 네. 자, 비자인 코리아 구독자가 1,500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전에 강의를 좀 한번 올렸잖아요. 이런저런 제가 좀 준비할 것도 좀 많아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독 특히 올해는 정말 2만 명 좀 만들어 봅시다. 지금 4월인데 아직도 500명밖에 구독자가 안 늘어서 저도 잘못했죠. 예, 저도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예,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30일, 1월 초에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듣고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지방에 계시는 주무관님들하고 이제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무관님하고 전화 연락을 해보면 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방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바뀌는 것들, 그 다음에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쪼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20분 범위 내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마이크도 새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이크 새로 오면 이제 더 명쾌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로 오늘은 좀 피곤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까지는 목소리 톤이 조금 그렇더라도 더 좋은 마이크가 오면 아주 녹음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위젠코리아책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정관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